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자, 특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 게 뭐냐? 지금부터 이제 응용이죠. 문제 난이도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기준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해당되냐 안 되냐를 찾으셔야 되겠죠. 첫 번째, 높이가 150m인 지상 50층. 150m는 200m 안 되죠. 그런데 지상 50층 이게 해당이 됩니다. 층수건 높이건 둘 중에 하나만 딱 해당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죠. 요거 특급 맞습니다. 특급 맞고요. 둘 중에 하나만이라도 해당되면 되겠죠. 높이가 110m? 이거는 미달인데 아이코 지하층 포함해가지고 40층이래요. 30층 이상이네요. 자, 특급 맞습니다. 둘 중에 하나만이라도 만족하면 되는 거죠. 연면적 2만 제곱미터 이거 틀렸네요. 아예 없네요. 그죠? 이거는 20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20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되기 때문에 해당하지 않는 건 3번이 되는 것이고요. 높이가 200m. 200m면 어떻습니까? 200m는 해당이 되네요. 근데 40층은 해당이 안 되지만 어쨌든 단 하나만이라도 해당이 된다면 무조건 뭐다? 그렇죠. 이거는 특급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에 해당하는 거죠. 지하가는요. 지하가는 2급입니다. 자, 그리고 가연성 가스 500톤이죠. 그럼 이거는 100톤에서 1000톤 사이네요. 그런데 1급은 아시죠? 1000톤 이상이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몇 급? 2급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급이고요. 연면적 10,000제곱미터인 상가 건물 15,000제곱미터 넘어야 1급인데 이거는 2급에 해당되겠죠. 왜냐하면 이거는 15,000제곱미터 15,000제곱미터가 안 되죠. 그 이하기 때문에 이것도 해당 사항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요거 한번 볼까요? 자, 높이가 120m 이거네요. 아파트인데 120m라는 얘기는 층은 물론 만족이 안 되지만 높이가 120m잖아요. 120m 이상인 아파트 어디에 해당되나요? 그렇죠. 이건 1급에 해당이 됩니다. 이런 문제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는 안 들어가는 건 눈에 딱 보여요. 25층? 30층 안 되는데? 이것만 눈에 보이죠? 대신에 120m가 만족을 해. 둘 중에 하나라도 만족을 하면 그냥 전부 다 그 급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걸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 4번이 되는 것입니다.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진짜 어려운 문제 끝판왕 한번 볼게요. 아이고, 이거는 뭐 진짜 연습을 위한 거죠. 연습을 위해서 낸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하나 해볼게요. 차근차근. 너무 빨리 하면 또 여러분들 혼란스러워 하시니까 보겠습니다. 아파트인데 35층이래요. 30층 이상이긴 하네요. 근데 뭐 50층은 안 되죠. 저희가 뭐 찾는 거죠? 특급 찾는 거네요. 자, 보시면 특급이 되려면 아파트가 50층을 넘어야 돼요. 저기 무슨 뭐 해운대 앞바다 앞에 있는 막 그런 높은 아파트들 있죠. 그런 정도가 돼야 우리가 특급 얘기를 해주거든요. 35층이다? 30층 간 넘었네요. 그죠? 자, 그러면 요거는 특급이 아니라 몇 급이죠? 제가 이거 좀 지울게요. 자, 요건 특급이 아니라 몇 급이죠? 요건 1급에 해당됩니다. 1급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거는 20만 제곱미터를 못 넘었죠. 근데 15,000제곱미터 넘었네요. 15,000제곱미터 넘었는데 20만원 못 넘었죠. 뭐 그러면 그 사이니까 당연히 1급이 되는 것이고요. 가연성 가스가 100톤이다? 아니 700톤이다? 1000톤은 못 넘었는데 100에서 1000톤 사이로 들어가긴 했네요. 자, 그럼 이것도 역시 이거는 2급이죠. 2급. 1000톤을 못 넘었으니까 이거는 이제 2급에 해당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높이가 150m인 근린생활시설. 글쎄요. 제가 보기엔 약간 이거 무리수이긴 해요. 근린생활시설인데 150m짜리가 있을까요? 근린생활시설이면 원래 면적이 작아야 되는데 이걸 모아가지고 150m짜리 만들었다? 그럼 그게 얼마야? 엄청 높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따지지 말죠, 그냥. 이거는 뭐 그냥 거기까지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마시고 기준만 딱 볼게요. 모르겠고, 그러니까 이거 그냥 모르겠고, 잘 모르겠고, 근린생활시설이라는 얘기는 제가 보기엔 이렇게 내는 게 낫겠죠. 이건 뭐 이거겠죠. 특정 소방 대상물이겠죠. 특정 소방 대상물인데 뭔진 잘 대상물인데 특정 소방 대상물로서 높이가 150m다? 그럼 120m 넘었죠. 30층이 넘어가는 근린생활시설인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자, 그런데 어쨌든 간에 해당은 됩니다. 해당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를 근린생활시설로 하는 게 아니라 특정 소방 대상물로 바꿔서 한번 해석을 해드릴게요. 그러면 높이가 150m인 특정 소방 대상물이다? 120m 넘었죠? 그러면 이거는 특급에서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리을이 일단 옳은 얘기가 되는 거고요. 지하구는 아까 말씀드렸죠? 2급. 보물로 지정된 목적 건축물 2급. 와, 수련시설인데 연면적이 30만 제곱미터네요. 20만 제곱미터 넘어갔죠. 이거 해당되네요. 특급. 자, 특급이 되는 거죠. 이런 얘기에 25층인 아파트
30층이 안 되니까 1급도 안 되죠. 그럼 그냥 일반 이게 아파트네요. 그래서 이것도 2급.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해당하는 거 모두 몇 개입니까? 리을, 시읒 2개가 되는 것입니다. 답은 4번을 체크해주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번인데요.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에 해당하는 거 모두 몇 개냐 물어봤죠? 국보로 지정된 목적 건축물? 그렇죠. 이제 대답 나오셔야 되죠? 2급. 가연성 가스 900톤. 100톤에서 1000톤 사이니까 2급. 이거고요. 식물원 제외. 식물원, 동식물원 제외예요. 지하구는요? 2급. 자, 와, 높이가 150m인 아파트래요. 아파트인데 150m. 그럼 어느 정도일까요? 200m는 안 됐죠? 특급은 아니네요. 120m 넘었죠? 그러네요. 이건 1급이네요. 1급. 자, 그래서 아이쿠, 일단은 뭐가 들어갑니까? 미음이 일단 들어가겠네요. 철강? 철강은 불에 안 타는 불련성 아닌가요? 철강이란 말이 나오면 여러분들 이게 불련성이 되는 것이고요. 자, 불련성은 뭐 한다 그랬죠? 이건 제외라 그랬잖아요. 제외. 자, 그래서 이것도 빼시면 되겠고요. 공동주택은요, 2급이라 그랬죠? 이런 식으로. 그럼 하나밖에 없네요. 답은 그래서 몇 개입니까? 예, 1개가 되는구나.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쭉 한번 가보겠습니다. 쭉. 자, 그 다음에 20번 보겠습니다. 20번 보시면. 자, 다음 보기에서 2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에 해당하는 게 모두 몇 개냐 물어봤습니다. 2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에 해당하는 게 모두 몇 개냐 볼게요. 2급이죠. 호스릴 방식 물 분무 등 소화 설비를 설치해야 되는 거다 그랬죠. 호스릴 방식을 그러니까 호스릴 방식만 사용하는 거죠. 호스릴 방식. 요거는 제외. 호스릴 방식은 제외. 자탐 설비. 요거죠. 자동화재 탐지 설비는 그냥 딱 보시면 돼요.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건 3급입니다. 3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3급 소방안전관리자가 되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되는 건물은 자동화재 탐지 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건물인 거예요. 그래서 3급은 자탐 설비를 설치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가스 제조 설비를 갖추고 도시가스 사업화와 가스죠? 자, 가스란 말만 나오면 이건 2급이 되는 거죠. 뭐 1000톤 이상 이런 말 없습니다. 700톤은 100톤과 1000톤 사이예요. 그럼 얼마죠? 2급. 자, 오피스텔입니다. 오피스텔은요, 저기로 생각하시면 돼요. 오피스텔이 이제 약간 좀 깊이 들어간다면 이거 여러분들 저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게 아니에요. 오피스텔은요, 그냥 특정 소방 대상물이에요. 일반 업무 시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오피스텔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특정 소방 대상물이다. 이 특정 소방 대상물인데요. 그럼 특정 소방 대상물로서 150m입니다. 150m면 얼마인가요? 특정 소방 대상물로서 150m면 그 120m를 넘어가죠. 120m를 넘어가는 거예요. 특정 소방 대상물로서 120m 넘어간다. 그럼 당연히 이거는 특급이네요. 특급. 특정 소방 대상물로서. 그래서 특급이 되는 거고요. 옥내 소화전 설비 설치한다고요? 그럼 옥내 소화전 설비 설치하는 건 2급이 되는 거고요. 15,000제곱미터인 근린생활시설이죠. 뭐 근린생활시설이니까 특정 소방 대상물로 봐야 되겠죠. 어쨌든 아파트냐 아니냐만 구분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아파트냐 아니냐. 그럼 아파트가 아니니까 15,000제곱미터면 그냥 뭐죠? 1급으로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 뭐 찾는 건가요? 2급 찾는 건가요? 그럼 뭐 있죠? 디귿이 2급이고요. 리을도 2급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비읍도 2급이네요. 그래서 디귿, 리을, 비읍 해가지고 총 몇 개? 3개가 되는구나.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21번 가보겠습니다. 21번 가봤더니요, 이번에 소방안전관리 보조자입니다. 소방안전관리 보조자.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는요, 아이쿠, 이거는 올해 그 소방공무원들 뽑는 시험이 있었어요. 근데 올해 그 소방공무원 뽑는 시험에서 요 기준을 물어봤어요. 그 정도로 어떻다?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이 소방안전관리 보조자 내용 한번 보겠는데요. 이런 겁니다. 어떻게 두느냐? 기준을 외우셔야 돼요. 그 기준을 이제 시험에 물어보더라고요. 소방공무원들 뽑을 때는. 자, 요겁니다. 일단 300세대 이상. 300세대 이상을 넘어가는 아파트 단지가 있으면요. 자, 처음엔 없어도 돼요. 300세대까지는 그냥 안전관리자 혼자서 하면 됩니다. 여러분도 어떤 단어가 떠올라야 돼요? 300세대를 초과할 때마다 한 명씩을 고용해요. 300세대를 초과할 때마다. 자, 그래서 일단 기준이, 근데 이거는 이제 두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잖아요. 자, 300세대 이상만 해당된다 그랬죠? 보니까 어떻습니까? 500세대예요? 그럼 어떻죠? 넘어갔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일단 해당이 됩니다. 있어야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직원들이 24시간 상시 근무하는 바닥 면적 합계가 1000제곱미터 미만인 모텔. 자, 모텔은 숙박시설인데요. 자, 숙박시설은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조건이 있느냐? 만약에 바닥 면적의 합계가 1500제곱미터 미만이에요. 1500제곱미터 미만이면서
직원들이 24시간 상시 근무하잖아요. 그런 데는 소방안전관리 보조자 없어도 됩니다. 왜요? 그냥 어차피 규모도 작고, 근데 규모가 1500제곱미터가 기준이에요. 규모도 작고 직원들이 24시간 상시 근무한대요. 거기 왜 카운터 같은 데서 자고 뭐 이러나 봐요. 자, 그러면 당연히 어떻습니까? 소방안전관리 보조자 필요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제외 대상입니다. 그래서 해당하지 않는 거라고 물어봤으니까 제외 대상 몇 번이죠? 2번이 되는 것입니다. 2번이고요. 연면적 15,000제곱미터 이상인 특정 소방 대상물 이거는 해당이 됩니다. 면적 기준이 15,000제곱미터예요. 그래서 15,000제곱미터 이상인 특정 소방 대상물은 뭐합니까?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를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옳은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자, 그리고 나서 뭐가 있냐면 이제 의료시설인데요. 의료시설은요,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보통 우리가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를 두어야 되는 곳은 노, 수, 숙, 의, 기가 있습니다. 노수숙, 의기. 노수숙, 의기. 노수숙, 의기. 자, 뭐냐?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숙박시설. 그 숙박시설 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거는 제외입니다. 바닥면적 1500제곱미터 미만으로서 24시간 근무하는 사람도 있으면 제외. 어쨌든 숙박시설은 제외 대상이 있다는 거죠. 의료시설, 기숙사 이렇게 나가는 거죠. 노수숙, 의, 기. 자, 그래서 요걸 이제 기준으로 본다라면 답은 몇 번? 2번이 되는 것입니다. 해당하지 않는 걸 찾는 거니까요. 요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 연습 한번 해볼게요. 자, 보시면 이거죠.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를 두어야 되는 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 거. 노수숙, 의기. 노수숙, 의기. 자, 200세대인 아파트, 아이코, 기준이 얼마였습니까? 300세대 이상이잖아요. 그래서, 해당하지 않는 거 2번이 되고요. 노수숙, 의기. 그리고 연면적 15,000제곱미터. 면적 기준이었죠?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는 것이고요. 자, 요거 연습 한번 해볼까요? 자, 이거 근데 막 어렵게 계산하려고 막 나눗세 막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저는 막 이렇게 해요. 간단하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자, 300세대까지는 소방안전관리자 없어도 돼. 나 혼자 할게. 자, 그 다음은 300은요? 600까지는 1명. 자, 900까지 1명. 근데 1000이네? 그럼 1명 더. 이런 느낌이죠. 총 몇 명이 필요합니까? 3명입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이게 제일 빨라요. 이렇게 하시는 게 정확하고 빠릅니다. 풀이 방법은요, 간단할수록 좋아요. 뭐, 멋있는 풀이로는 안 할게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하시면 되겠습니다.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연면적 5만 제곱미터죠? 한번 해볼까요? 이런 식이죠. 자, 기준만 아시면 돼요. 얼마까지요? 15,000제곱미터까지는 없어도 돼요. 나 혼자 할게. 뭐 이런 거죠. 소방안전관리자 그냥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얼마죠? 3만까지. 그 다음 얼마죠? 45,000까지. 그리고 넘어갔네요. 자, 그러면 한 명 있으면 되겠네요. 그래서 총 몇 명입니까? 예, 맞습니다. 이것도 3명이 되는 것이죠. 풀이 방법은 간단하게, 저의